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DCL하고 뷰하고 시스템 카탈로그고요. 얘네 출제 아주 많이 돼요. DCL은 많이 안 되는데 이 뷰하고 시스템 카탈로그 얘네들은 필기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자, 우선 DCL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DCL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제어어죠. 그래서 우리 트랜잭션 관련된 요거 복구나 병행 제어에 해당하는 얘는 트랜잭션의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뭐에 대한 거죠? 네, 바로 보안에 관련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CL 같은 경우에는 복구 제어하는 커밋이나 롤백 그리고 권한에 관련된 그랜트 리부크 두 개의 그룹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우선 첫 번째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제 커밋이라고 하는 아이는 명령 수행 결과를 실제 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예요. 얘는 성공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롤백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어. 그래서 얘를 원상복구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건 뒤에서 보게 되긴 할 텐데 업데이트 학생 세트 연락처를 232-0077로 하시오. 성명이 박태민인 이렇게 보는 거죠.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명이 박태민인 학생들의 연락처를 이렇게 바꿔라 라는 것이고 다 끝나면 정상적으로 되면 커밋으로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보면 delete from 학생 where 성명 홍길동을 지운 다음에 다시 되돌려. 이거 의미가 없잖아. 그치? 취소돼서 원상복구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랜트는 권한 허용이고요. 필기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랜트 명령어는 DBA가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할 때 쓰여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그랜트 권한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겠고요. 얘를 권한 종류에는 세션이나 테이블, 그 다음에 시퀀스, 뷰, 프로시저 이런 사용자 시스템 권한들이 있고 이것을 또 예를 들면 테이블 어떤 곳에다가 어떤 사용자에게 그랜트 옵션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권한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with grant 옵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내가 만약에 이게 바로 뒤에 있는 건가? 이 문제가 있나? 이걸 보시면 되긴 하는데 어떤 거냐면 어드민스트레이터가 A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원을 하나 뽑아가지고 B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B만 사용하게 할 수도 있지만 B가 과장급이야. 그럼 밑에 있는 직원한테도 얘가 직접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with grant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얘를 해제해버리면 얘는 A는 B한테만 권한을 준 거죠. B는 하위 직원한테 권한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관리자가 사용자 OTA에게 학생 테이블에 대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권한을 필요한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오 그랬어요. grant update on 학생 to OTH with grant option 하위 권한 부여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준 것이 되겠죠. 자, 리보크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크 권한 내용, 온 테이블 이름, 사용자, 캐스케이드 하면 얘는 연쇄적으로 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용자 OTA에 부여했던 학생 테이블에 대한 업데이트 권한을 취소하시오. 리보크 업데이트 온 학생 from OTA 캐스케이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리보크가 이제 해고하다, 해제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랜트는 상을 수여하다 라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뷰와 시스템 카탈로그는 저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쪽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외부에 보여지는 그죠? 우리 외부 스키마 배웠죠? 외부에 보여주는 형태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회원 가입할 때 요즘에 네이버 아이디나 구글 아이디 쓰면 간단하긴 한데 예전 같으면 이름,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지?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아닌 외부에 표현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을 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보안을 위해서 많이 쓰여요. 그리고 또 데이터 테이블에 만약에 필드가 50개 있어요. 근데 얘네를 다 화면에 보여주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만 이렇게 유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뷰의 특징이 아주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얘의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바로 두 번째 항목이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우선은
뷰 생성 시에는 크리트, 검색 시에는 셀렉트를 쓰는데 뷰의 정의 변경 시에는 알터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구조 변경이 안 돼. 그래서 아예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테이블처럼 알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어떻다? 내가 만약에 구조를 변경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운 다음에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뷰를 이용한 또 하위 뷰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하나의 뷰 제거 시 뷰를 기초로 된 다른 뷰도 함께 삭제가 돼요. 뷰에 대한 조작에서 삽입, 갱신, 삭제 연산은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을 제거하면 뷰도 자동으로 제거가 된다. 메인 테이블 지우면 같이 지워진다는 얘기죠. 자, 이 장단점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장점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독립성을 제공을 해요. 결과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 테이블을 모두 보여줄 필요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면 되니까 보안성을 제공할 수가 있겠고요. 일관성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편의성도 제공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면 알터 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드랍 뷰 한 다음에 다시 크리트 뷰만 적용이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뷰 정의할 때는 크리트 뷰, 학생 이름 학번, 즉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 학번 필드만 조회해서 학생 이름 학번으로 정의하시오 했어요. 셀렉트 해당하는 열, 그리고 from 테이블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시스템 카탈로그예요. 시스템 카탈로그. 카탈로그 뭘까? 내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요. 아니면 냉장고를 구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카탈로그 보고 얘네의 성능이나 다양한 안에 있는 속성들을 볼 수가 있죠. 특징적인 걸 볼 수 있죠. 시스템 카탈로그는 말 그대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하나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겠죠. 테이블,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접근 권한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아이를 우리 뭐라고 한다?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이야기를 한다. 시스템 카탈로그 자체도 시스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어서 SQL문을 이용해서 내용 검색이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시스템 카탈로그를 직접 갱신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바로 DBMS가 자동으로 해당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주는 거죠. 시스템 카탈로그 안에 있는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즉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개념의 메타가 되는 거죠. 자, 시스템 카탈로그의 기능에는 테이블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테이블의 이름, 속성, 정보, 제약 조건, 또 안에 있는 용량,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레코드가 몇 개인지, 필드는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또 뷰도 볼 수 있고요. 인덱스 정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와 시스템 카탈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용자 계정 정보 조회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 간단히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고 또 DBMS가 시스템 카탈로그를 계속 갱신하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나 또는 DBA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엔 인덱스인데요. 인덱스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학생 테이블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학생을 조회할 수 있을 기본 키는 학번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 학번 키가 있는데 얘네를 가지고 인덱스를 생성을 한다 이거죠.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의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크리트문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럼 별도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덱스 키가 여기에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학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키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해당 값을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테이블을 직접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테이블을 검색해서 그 값을 빠르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열이 많아요. 레코더도 굉장히 많아요. 얘네를 조회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별도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애를 찾는 게 좋을까요? 얘가 훨씬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꺼운 책 같은 거 보면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기억, 니은, 디귿 또는 ABC 단위로 해가지고 해당하는 그룹별로 해당하는 페이지가 나와 있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테이블을 놔두고 예를 들면 학번이 여기서 보면 2009로 시작한다 라면은 별도로 여기서 그룹을 또 잡아서 설정을 해요. 그러면 키값에 따라서 그 값을 빠르게 검색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아이를 인덱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 DBMS의 구성 요소고요. 테이블과 클러스터에 연관돼서 독립적인 저장 공간을 보유한다. 자,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위치, 주소를 관리하는 인덱스 파일이 실제 데이터를 기억하는 데이터 파일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먼저 인덱스 파일에서 데이터 주소를 찾고 이어서 데이터 파일에서 인덱스 파일에 찾은 주소의 데이터를 검색하게 된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덱스 파일은 키값과 주소 두 가지 정보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추가 삭제 명령 시에는 create and drop을 이용할 수 있다. 인덱스의 기본 목적은 검색 성능 최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b-tree는 바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덱스를 구성하기도 한다. betwee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범위 검색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의 검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create 문을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만든다. 그래서 create unique index, student index 이 만들고요. 온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학번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가지고 만들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음은 학생 테이블의 학번 속성값의 오름차순 정렬해서 studidx라고 하는 이름의 인덱스를 만든 거예요. 별도의 인덱스 테이블이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학번을 딱 검색하면 얘는 600번에 있다는 거죠. 그럼 600번으로 확 가는 거죠. 선생님 이게 또 느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룹을 잡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100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0번까지 그룹, 그 다음에 600에서 뭐 1000까지 그룹을 잡다 보니까 이 레코드를 다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600이다 그러면 1부터 6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600에서부터 검색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머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인덱스의 장점은 데이터 검색 속도가 빨라져요. 부하 감소하고요. 전체 성능이 향상돼요. 단점으로는 별도의 테이블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생성해야 되고요. 잦은 변경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성능이 저하돼요. 왜? 레코드가 계속 변경되면 얘네가 다시 갱신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급되는 것이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난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집하다, 묶어놓다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에서 하나의 속성을 기준으로 정렬시킨 다음에 테이블을 재구성해서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순서와 인덱스 순서가 동일하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에는 하나의 인덱스만 만들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 예제를 보면 이렇게 쭉 테이블이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얘네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죠. 얘는 정렬이 안 돼 있지만 얘는 정렬이 돼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값, 페이지 대표값을 100, 400, 700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을 주고요. 페이지 번호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1에는 얘네가 있는 거고 페이지 2에는 이렇게 있는 거고 그룹별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아주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얘의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안에 있는 데이터에 학번이 자꾸 변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그룹이 계속 변경이 되겠죠? 이럴 때는 쓰면 안 되고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아예 고정돼 있을 경우 이렇게 학생 테이블 같은 경우는 한번 입학하면 그대로 4년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변경되지 않는 것에다가 이렇게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주고요.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얘네는 테이블을 재구성하지 않고 데이터를 주소로 인덱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고 한 개의 특정 값을 찾거나 많은 양의 데이터 중에서 작은 범위를 찾을 때 유용해요. 인덱스 구조보다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가 있는데 간단히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진다. 뭐 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에 대한 특징적인 것인데 예전에는 개정 전에 즉 10년 전에는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난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필기실기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개념적인 것들만 클러스터드가 묶는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